점수 잡는 hackers. esteem, 이거 뭐냐? 존경하다. 네, 존경, 명사가 될 수 있겠고요. 보세요. 지금 평가를 했는데 와 대단하다라고 평가해주는 모습이 esteem이거든요. 평가를 잘해주는 게 estee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경하다인데 명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는 걸 뭐라 그래요? self-esteem.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지금 이 순간 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야. 셀프-이스팀을 높게 쌤이 평가하고 싶어. 왜냐면은 이게 동영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참 보통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쌤이랑 지금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쌤이 왜 안 외웠냐 막 혼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동기에 의해 공부하는 거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어. 자, self-esteem, 자존감. 자, 문장에서 볼게요. Miss Carter is an esteemed teacher. 이 esteemed teacher라는 거는 esteem을 받는 teacher, 그죠? 존경을 받는 teacher죠. estimated라고 하면 안 돼요. estimate는 평가해보는 거고 견적내보는 거고 esteem은 좋게 평가해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respected랑 같은 말인 거예요. esteem이라는 게 numerous, 수가 아주 많은 거예요. numerous, 숫자가 많은 거죠. OUS부터 형용사가 됐고요. 다수의. 그래서 numerous 뒤엔 여러분 이제 어떤 복수의 명사가 나와주면 되죠. 네, numerously 하면 이제 부사가 되면서 수없이 많게, 뭐 다수로. 자, 수능에 나온 거 보죠. 많은 사람들은 take photo, 사진 찍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 무수히 많은 사진, numerous photos를 찍습니다. Y는 동안인데요. 여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numerous photos, 무수히 많은 사진. 자, 우리 이제 numerous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게 세 글자로 number of가 똑같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 네, 많은이고요. 이게 many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비슷한 말로 abundant 이것도 볼까요? 이제 abundant의 un도는 물결 치는 건데 뭔가로부터 물결이 막 넘칠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abundant 풍부한. 같이 기억해 놓고 이게 양이 넘칠 정도로 많다는 얘기고 풍요롭다는 얘기고 numerous는 그냥 숫자가 많다는 얘기랑 좀 차이는 있어요. countless, 카운트할 수 없어,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다는 얘기로 이런 표현도 있었죠. prior. 자, prior. 요거는 이전에 우선하는 사전의인데요. prior. 이게 pri가 지금 여러분 첫 번째죠. 그렇죠? 근데 다른 것보다 첫 번째인 거야. 왜냐면은 우리 OR 꼬리가 붙는 것 중에는요. 보통 비교급이라는 거를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ER 붙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better 또는 뭐 larger 이렇게 ER 붙은 비교급이죠. 근데 OR 붙는 라틴어 비교급이 있습니다. prior가 바로 라틴어 비교급 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OR은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 다른 것보다 우선이란 얘기죠. prior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앞선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시기상으로 또는 뭐 순서상으로 우선하는 먼저인 이 느낌이 prior. 그래서 priority, 다른 것보다 먼저 앞서는 거니까 우선사항이죠.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 priority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그죠? 우리 굉장히 뭐 많잖아, 막, 그죠? 공부할 거, 막 수행평가에 뭐는 풀어라, 선생님은 이거 외워라, 또 중간중간 내신 막, 또 그죠? 또는 뭐 학평에, 모평에 난리 나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일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워서 priority, 그죠? 프라이어리티를 세워가지고 뭐가 더 우선인지 하나씩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지워주는 거. 저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복화 하루에 한 강 보기가 일단 우선인 거예요. 그죠? 그걸 끝내놔야지 영어 실력 좋아지잖아. 내신이건 수능이건. 자, priority 그렇게 우선순위란 뜻이고요. prioritize 하면 우선시하다. 뭔가를 우선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화 학습을 prioritize 하고 있는 거죠.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prior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to랑 같이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to랑 같이 쓰면서 뭐뭐보다, 뭐뭐 이전에, 뭐뭐보다 앞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치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rior 혼자 쓰면은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예를 들어서 뭐 prior 뭐 accident, 그죠? 이전에 있던 사건 또는 뭐 prior event, 뭐 이전에 있던 사전에 무슨 뭐 이벤트 또는 뭐 prior 뭐 reservation, 사전 예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rior 혼자 쓰면 형용사예요. 그런데 to까지 같이 쓰면은 뒤에 명사를 취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전치사라고 보는 거죠. prior to는 여러분 before하고 똑같아. 잘 기록해놔요, 여러분. 알았죠? 예. 르네상스 전에 objects in paintings, 그림 속의 어떤 물체들은 were flat, 납작했대요.
르네상스 시대가 돼서야 뭔가 입체적인 게 부각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prior to, before로 기억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 여봐 나왔잖아. 그죠? before라고 챙겨두고 품사는 뭐라고? 전치사라고. to 뒤에 명사 와야 돼요. refine. 다시 좋게 만들어. 정제하다죠. 불순물 제거하는 거. 세련되게 만드는 게 refine이죠. 자, 잘 끝냈어. 근데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한대. 아니, 좋은 건데 또 좋게 만들어서 정제해 주는 거죠. 보면요, 우리 뭐 석유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자료를 우리가 어떤 그 천연 리소스를 뽑아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정제해서 걸러내서 또 좋게 만들고 또 한번 걸러내면서 뭔가 또 만들어내면서 자꾸 정제하는 작업을 하죠. refine은 다시 좋게 만들어주는, 다시 끝내는 작업입니다. 정제하다, 불순물 제거하다. refinement, 정제. refinery, 정제하는 공장. 이렇게 예문가죠. A billion gallons of crude oil. 여러분 crude oil이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방금 뽑아낸 원유를 crude oil이라 그래요. crude oil에 a billion은 10억이니까 10억 갤런이 있어. 이제 우리 기름을 세는 단위입니다. 10억 갤런 정도의 원유가 refine이 된다, 정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걸러내서 뭔가 좀 불순물 제거하는 거죠. and is used, 사용된다. 미국에서 refine, 정제하다, 다시 좋게 만드는 거 좋습니다. Nature. 자연, 본성, nature. 자, nature라는 건 태어난, 생물이 태어난 자연, 그죠? 또는 태어나면서 원래 갖고 태어난 본성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nature, 자연, 두 번째 타고난 본성.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형을 합니다. 먼저 nature, 명사, 그죠? 왜냐면 you are 이 꼴이니까. 그런데 natural, AL로 꼴이 넣으면 형용사가 되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의, 천연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뭐 천연 자원, natural resources 이렇게 쓰고 막 그래요. 자, naturally 자연스럽게 부사가 됐죠. 그 다음에 자연주의자, naturalist, east 붙이면은 이제 무조건 주의자, 그걸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naturalistic 하면 자연주의자의니까 자연주의적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파생어도 한번 봤고요. 자, 수능에 나온 예문 보자. The painters, 그 화가들은 focus on이라는 거 뭔가에 집중했다. 뭐에다가?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다. 뭘? 자연과 사람을, 그죠? 저기 뭐 풍경, 자연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뭐 그랬단 얘기예요. 여기서 nature는 본성 아니고 자연으로 해석이 된다. Genuine. 얘는 뭐냐? 진짜의, 진품의, 진심인. 일단 여러분 진짜, 진품, 가짜 말고 그걸로 먼저 기억을 할게요. genuine, 태생. 그죠? 태생 그대로인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엄청난 예술가가 그림을 딱 그렸다? 이 사람이 그린 그대로야. 그죠? 이 그림이 태생적으로 어떤 작가에 의해 처음 탄생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얘가 가품이 아니라 진품인 거잖아요. 그죠? 이 태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활용이 돼서 진짜 인까지 파생이 되는 겁니다. genuine 형용사, genuinely 하면 이제 진짜로가 되는 거니까 진짜로 내가 순수하게, 똑같은 말이죠. 또는 이제 이게 그 진심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진심으로 genuinely 이런 뜻도 있구나. 자, 문장에서 봐야겠어요. Every young person, 모든 젊은 사람들은 동사가 has고요. 가진다. 그 다음에 genuine opportunity. 자, 이때는 뭐 가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진품, 가품지품의 그 진품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의 기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야겠죠. 네, 진짜의 기회를 갖습니다. 진짜 기회 그냥. To fulfill himself. fulfill이라는 건 이제 이행시키다, 실행시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행시킨다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자신을 실현시킬 만한 진짜 기회를 모든 젊은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진짜 기회. 우리 뭐 진짜라고 하면 real 이런 거 알죠? 그렇죠? 근데 그 표현보다도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genuine opportunity, 진짜 기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다. 네, increase. 나는 키가 많이 크리. 네, 크는 거야, 크는 거. 나는 키가 크고 말리라, 크리. grow, 자라다예요. 우리 increase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decrease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거기에 등장하는 친구죠. 근데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recruit, 네, recruit. 야쿠르트 떠올리면 어떻게? recruit 떠올려야지, 그죠? 네, 그렇게도 등장을 합니다. 단어 보도록 하죠. Decrease. 일단 D부터.
자, 자라야 되는데 D니까 떨어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늘지 않고 감소하다, 하락하다가 되는 거죠. 명사 가능하고요. 자, 아래로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가 위로 안 자라고 아래로 자랐어? 그러면은 줄어드는 거죠. decrease, 줄다. decrease에다가 ing를 붙이면 decreasing이잖아요. 그죠? 줄어드는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ly를 붙여봐요.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부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 increasingly는 점점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죠. 그죠? 예문 볼게요. The number of polar bears. 자, polar bears는 북극곰이네. 북극곰의 숫자가 rapidly, 빠르게 is decreasing, 줄어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present. present. 자, 이거 뭐예요? 이것도 뜻 굉장히 많아요. 네. isn't라는 것도 exist거든요. 그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 현재, 이거 명사할 때. 형용사할 때는 존재하는, 어떤 자리에 참석한 또는 현재의. 동사할 때는 주다. 아유, 뜻 굉장히 많다. 그렇죠? 자, 보세요. pre라는 건 앞에인데 앞에 존재하는 거야. 지금 내 눈앞에 딱 뭐가 왔어? 선물이 온 거야. 그죠? 내 눈앞에 딱 주어진 거죠. 거기다가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아있어. 그 사람은 그 행사에 참석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선물을 들고 나한테 뭐 하려고 그래? 주는 겁니다. 그래서 present이 주다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과거에 그랬어? 아니, 내 눈앞에 있는 거니까 과거 아니고 미래 아니고 현재가 되는 거예요. 자, present. 그래서 내 눈앞에 바로 지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참석한.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있는 거니까 현재인 거야. 현재의. 내 눈앞에 선물 들고 있어. 선물. 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현재. 거기다 이 선물 뭐 하려고 들고 있을까? 나한테 주려고요. 그죠? 주다까지 연결되는 거야. 자, present이 주다, 제시하다. 앞에서 제시하는, 보세요. 선물 있잖아요. 이 제시하는 거죠? 거기서 명사가 되면 presentation. 나 있잖아. 내일 presentation이 있거든. 뭐 하는 거죠? 발표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presentation이죠. 자, presence. 얘는요. 존재하는 이란 형용사 꼬리에서 ENCE가 돼서 존재, 있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문에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썼을까? 한번 여러분이 맞춰봐요. 한글 해석 보지 말고. The only photographer, 유일한 사진작가. To be presented with the award. 상을 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을 present 받았군요. 일단 여러분 품사로 볼 때 이렇게 ed가 붙었다는 건 형용사, 명사, 동사 중에 뭘로 쓴 거죠? 동사로 썼으니까 ed가 붙은 거예요. 네, 주다, 제시하다. 근데 상이랑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상을, 제시를 받은, 상을 받은이란 얘기죠. 상을 받은 유일한 사진작가 이렇게 해서 이때 present은 주다의 의미로 썼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represent. represent. 자, 이거는요. 대표하다, 대변하다 또는 표현하다인데 왜냐면요. pre가 아까 앞에고 present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존재하다 어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다시 얘를 세워놨어. 그럼 얘는 뭐죠? 뒤에 사람을 대변하거나 대표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왜 줄 쓸 때 맨 앞에 반장 꼭 앞에 서 있고 막 그런다? 그래. 그 반장이 뒤에 있는 학생들을 대표해서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앞에 존재하는 거 그 앞에 다시 서 있는 건 뒤에 있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거다. So represent, 대표하다. 자, representation, 대표 또는 표현. 뒤에 있는 친구들을 앞에서 대신 표현해 준다 생각하면 돼요. 너네 반은 찬성이니 반대니 반장이 앞에서 저희는 반대인데요. 이게 표현해주고 그러는 거야. 대표적으로다가. 표현하다까지 있는 거죠. 자, representative, 이 표현 조심합니다. 이게 대표하는도 될 수가 있어요. tiv니까 형용사 꼬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명사할 때는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서 대표자가 됩니다. 대표자. 자, 예를 들어서 a sales representative. 자, 이거 뭐죠? 영업대표라 그래요. 영업대표. 영업 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원이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 represent 동사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까지 챙겼다. 자, 예문 볼게요. 60 participants, 60명의 참가자들이죠. 이때 여러분 represent이 뒤에서 꾸몄는데 여러분 ing를 붙였어요. 그럼 이거 동사로 썼다는 얘기예요. 동사니까 ing 붙이는 건데 대표하는 참가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15국가를 대표해주는 참가자들이래요. 자, 근데 이때 compete, 이 보이죠? 그리고 문장에 지금 participant를 주어로 잡아주시고 60명의 참가자들이 compete, 경쟁했다. 이게 주어 동사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마다 4명씩 참가자가 참석했으니까 15개 국가를 60명이 대표하고 있겠죠? 자, 이때 representing, 대표하는으로 우리 수능에 출제가 됐다. 이걸 읽을 땐 여러분들이 sport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겠어. 왜? 숨 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읽어. 스포 이렇게 내뿜으면서 읽어줘요. 스포 어떤 단어인가 보도록 하죠.
Inspire. Inspire. 이 뭐냐면 영감을 주다예요. 왜냐? 봐봐요. 내가 예술가인데 천사가 와서 나한테 내 마음속에 이걸 그려봐 하면서 휴 하고 호흡을 불어 넣어줬어. 내 마음에 영감이 생겨나는 거지. 영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inspire. 누군가 안에 숨 쉬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inspire. 자, 영감을 주다. inspiring. 영감을 주는, 격려하는, 고무하는. inspiration. 영감. 너는 나의 inspiration이야. 네가 나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inspire 뒤에 people이 딱 왔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다. 뭐 하도록? to be creative. 창의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inspire. 영감을 주다. 자, 문법. 네, 어퍼 포인트. 쌤이 이거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과연 예술가를 우리가 꾸밀 때 inspired, inspiring 뭐가 맞을까? 선생님을 꾸밀 때 inspired, inspiring 뭐가 맞을까? 아까 우리 뭐 interest 공부했던 걸 떠올려서 그래, 사람일 때 오히려 PP를 쓰겠어.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 사물로 구분 짓지 마시고 누가 영감을 주는지, 주는 상황이면 ing로 갑니다. 누가 영감을 받는 상황이면 PP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술가가 꿈을 꿨어. 천사가 와서 내일 이런 그림을 그려라. 영감을 받았어. 그러면 PP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영감 받은 예술가. 근데 만약에 예술가가 누군가한테 영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저 예술가의 그림을 보니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술가가 영감을 준다면 이것도 가능해. 자, 결론은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훌륭한 강의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겠어 라고 어디선가 영감을 받아오셨어. 그러면 inspired teacher죠. 자, 근데 선생님이 우리 철수한테 철수야 너 할 수 있어. 선생님 말한 대로 한번 해봐. 열심히 하면 너 될 수 있어. 영감을 막 주는 거야. 그러면 inspiring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영감을 주는 사람인지 영감 받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잘 따져야 된다는 거. 오케이. 얘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좋습니다. 자, inspire A, A에게 영감을 주다. 주로 이 A 자리에 사람이 오겠죠. 사람의 영감을 주다. 투부정사 하도록 이런 구조도 기억해 놓자. Capital. 자, capital. capital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cap이 들어간 단어 중에 이 단어를 보면요. 뜻이 아주 많은데 자, 보세요. 명사일 때는 한 국가의 수도, 대문자, 소문자 중에 대문자, 또 돈, 자본 전부 다 어때요? 뭔가 중요한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형용사일 때는 주요하다는 의미, 형용사, 대문자 의까지 가능한데 왜 그러냐? 자, capital의 cap이라는 건 머리가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되는 도시, 서울이죠. 이렇게 그 국가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도시를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capital은 명사일 때 수도. 그다음 우리 글자를 쓸 때요. 문장의 첫 단어를 뭐로 쓰죠? 첫 머리를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capital 하면요. 대문자 의가 되거나 대문자. capital letter 붙이면 이게 바로 대문자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자본이란 뜻까지 된단 말이에요. 자본이 뭐죠, 여러분? 돈이죠. 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내가 수행하려면 그것에 들어가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내가 무언가를 만들건 그 일을 실행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는 걸 우리 capital이 뜻을 돌려서 자본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전부 중요한 것들이 된 얘기예요. 근데 형용사가 됐을 때도 주요한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capitalist 하면요. 이스트가 붙은 우리 전문가급 사람이랬는데 자본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람이죠. 자본주의자. 그죠? 자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자본주의자고요. capitalism, ism 하면 어떤 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를 capitalism이라고 하죠. 자, 수능에 나온 걸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capital은 뭘로 썼나 문맥을 통해 파악을 해볼게요. 한글 보지 말고 볼게요. 카트만두라는 주어가 보이죠. is now the capital of 네팔. 네팔이란 나라의 capital이다. 이때는 뭘로 썼을까? 네, 수도로 썼겠죠. 네,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이다. 지금 그렇게 수능으로 출제가 되었다. 네. Precipitation. precipitation 이 단어 좀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자, 뜻은 뭐냐면은 강수, 강우. 강수, 강우라 하면 뭐 비, 눈, 우박 다 포함되는 거를 우리가 다 합쳐서 강우, 강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강수량, 강우량으로 쓰기도 해요. 자, 이건 또 왜 이렇게 되냐면요. 별표가 3개인데 자, 우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볼게요. sip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cap이란 단어의 변형이라 생각을 하면 되죠. pre는 앞서란 얘기죠. 자, 우리가 높은 곳에서 뭔가 떨어질 때 어때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뭔가 낙하할 때 우리 자유낙하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 사람이 우리 보통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요대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이빙하고 그럴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모습 보통 우리가 연상을 하죠. 저 높은 곳에 있던 빗방울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도 이 사람이 낙하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머리부터 또로록 똑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머리가 먼저 아래로 떨어지는 이 빗방울의 모습을 우리가 precipi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precipitation이라고요. 빗방울 너무 귀엽게 그렸네요. 그죠? 자, 머리 쪽이 먼저 떨어진데 몸은 여기 뒤에 있는 거래. 여러분 이렇게 팔다리를 그려주면서 머리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어. precipitation. 강수, 강우 되겠습니다. 자, 예문에서 우리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The soil, 그 흙은 is poor and 여기까지. The soil is poor까지 한 덩어리네요. 흙은 poor했대. 흙이 가난할 수 없죠. 토양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뭔가 영양가가 없고 뭔가 척박하다는 얘기겠죠. 그 토양은 척박하다. And precipitation is slight. 이때 precipitation 강수량이죠. 강수량이 slight. 보통 slight 그러면 이제 뭐 많지 않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강수량이 적다. 어디에서요? In rocky areas. rocky하다는 건 돌이 많다는 얘기죠. 암석 많은 지역에서 흙은 척박하고 토양은 척박하고 강우는 적다. 이렇게. 보통 이제 1년 동안의 강수량을 재가지고 이 지역이 건조한 지역인지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지 재고 막 그러죠. 연간 강수량 영어로 annual precipit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별표 3개 되게 중요한 단어.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생각하기. 빗방울의 모습 상상하면서 precipitation. 좋습니다. manage. manage. 자, 이것도 관리하다입니다. 경영하다. 그죠? 매니저.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힘든 일을 해내다도 manage가 돼요. 자, manage의 man 보이시죠? 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에 내 손을 대서 내 손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모습, 이게 manage가 되겠죠. 자, 관리하다에서 나와서 manager, 관리자. 그죠? 경영자, 운영자. management. 이거는 관리, 경영, 운영. manageable. 관리할 수 있는 예문가죠. Difficulties of managing a relationship. 자, 이때는요. 관계를 managing하는 것. 그것의 어려움이래요. 자, 관계도 우리 관리해준다 그러죠. 네, 사람 사이 인맥도 다 관리해주고 사람 사이 관계도 다 내가 관리하는 거란다. 자, managing은 이때 관계를 관리하다가 되겠는데 그것의 어려움에 관련된 지문 출제가 되었더라. 자, manage. 자, 근데 힘든 일을 해내다 요렇게 쓸 때는 뭐냐면요. 자, manage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시면 돼요. manage to. 나는 가까스로 단어를 한 개를 암기했다. I managed to memorize a wor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힘들게 해냈을 때 manage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딱 기억해주면서 겨우겨우 뭔가 해내다, 가까스로 해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수거 표현도 살짝 적어놓기 좋습니다. illustrate. illustrate. 여기에 lust2가 들어있네. 사실은 illustrate도 여러분 이것도 밝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illustrate 흔하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파를 넣다 그림 그려주는 거. 그죠? illust 많이 들어봤죠? 그 의미로 우리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왜 넣어주죠?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해주고자 그림 넣어주거든요. illustrate은 사파를 넣다 말고도 설명하다, explain 그 의미도 있다. 자, 왜 그러냐? lust2로 요거 이제 우리가 lumina 그거랑 똑같은 거. 빛이야. 안에 빛을 밝힌 듯 잘 이해되게 설명을 해줘. 또 이 책의 내용이 잘 이해되게 사파도 그려 넣어주는 거죠. 아무래도 그림책을 보면 여러분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막 그러잖아. 지금도 보세요. 우리 어휘 공부할 때 그림이 있으니까 illustration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죠? 자, illustrate 사파를 넣다 설명하다. 자, 그래서 illustration 명사 illustrative, 형용사, 설명적인 또 우리 그림 같은 건 그 실예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illustrative 하면요. 예증이 되는 예를 들어서 illustrative example 그러면은 예가 되어주는 보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문에서 볼게요. Use an example. 명령문이죠. example을 사용해라. To illustrate the theory. theory는 뭐예요? 이게 이론이죠. 이론을 이때는 사파를 넣기 위해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illustrate은 explain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 선생님이 하나 더 우리 표현을 넣어봤어요. 우리 교재 중에서 illustrate 되어진 PP가 꾸며야 되겠죠? 사파가 그려진 교재 이렇게도 우리 쓸 수 있는 바로 그 단어 얘도 빛에 관한 얘기였구나.
Disastrous. disastrous. OUS로 끝나서 형용사인데요. dis니까 안 좋은 의미인데 별이 떨어졌어요. 뭘까요? 재난을 일으키는 비참한. 자, 지금 보니까 엄청난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저 집에 재난 참사가 발생을 했죠. 자, 옛날에도 별이 떨어지는 모습 보면 조만간 뭔가 안 좋은 큰 사건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점성술가들이 예측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disaster 원래는 이제 이 R 붙은 게 명사가 되는데요. 여기 있죠? disaster 이게 명사가 되겠고요. disastrous 형용사 모습으로 재난 일으키는 disastrously 비참하게 이렇게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그 막 지구에서 뭔가 큰 사건이 난 재난 참사 이런 것도 disaster가 되지만 친구가 머리를 예쁘게 파마한다고 하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 엉망으로 너무 안 이쁘게 머리를 망해서 온 거야. 그럴 때 wow, it's a total disas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완전 네 머리 재난 참사인데 이렇게 it's a disaster 망했어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예문 볼게요. Contact between humans and rare plants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자, 주어는 컨택이에요. 접촉. 자, between A and B 사이의 접촉이네. 인간들하고 희귀 식물들하고 만난 거예요. 그 접촉은 can be disastrous, 재난스러울 수 있어요. For the plants, 그 식물한테는 굉장히 재난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나쁜 어떤 균 같은 게 이 식물한테 옮겨 붙거나 막 그래가지고 걔네가 멸종하고 그럴까 봐 하는 얘기인 것 같죠? 자, 수능에 출제된 표현입니다. disastrous, 재난을 일으키는. 자, 그 다음 단어. Astrology. astrology.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점성술, 점성학. 자, 이번에는요. astro에다가 nomi가 아니라 logy가 붙었죠? 이거는 말이에요. log라는 건 말. 그죠? 그래서 dialogue 둘이 하는 말이 대화잖아. 그죠? astrologue라는 건 별을 보고 말을 한대요. 옛날에 예언가들, 점성술가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저기 있는 큰 별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네. 조만간 우리 왕이 바뀔 거야. 막 이러면서 앞날을 예언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건 점성술입니다. 점성학이라고도 부르지만 여러분 아까 astronomy는 조금 과학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천문학. 근데 astrology는 이제 말로성의 풀을 앞으로의 일을 풀어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뭐랄까요? 이건 좀 미신에 가깝기도 했고 옛날에는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자, astrologist 점성술사 이렇게 ist 붙이면 전문가의 사람 명사가 되죠. 나는 믿습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이 is a superstition. 그죠? 이게 바로 미신이죠. 뭔가 서 있는데 저 너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신이란 얘기예요. superstition 미신. 미신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좋아. 그다음 Consider. 자, 이 consider가 바로 consider라는 게 여러분 전혀 예상을 못했겠지만 consider는 여러분 많이 봤죠? 뜻이 뭔데요? 네, 고려하다, 숙고하다 또는 뭐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네, 간주하다란 말 좀 와닿지 않나요? 뭐뭐라 여기다란 뜻인데 consider의 consider가 사실은 별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별을 볼 때 있잖아요. 별 요 하나 보지 않고 여기 있는 별, 저기 있는 별, 여기 있는 별 모든 별을 다 봐가지고 다 고려해서 점을 쳤던 거죠. 별 하나만 보지 않고 모든 걸 다 봐서 모든 것의 움직임을 다 한 번에 고려해 줬던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점을 쳤다는 거예요. 역시나 CON은 함께라는 어근이더라. 자, 그래서 별을 여러 개를 보고 고려하다 consider. 와, 이거 파생어 많아요. 그럼 전 선생님이 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나라 사실 오늘 consider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별표 설계적으로 잘 봐요. consider에서 명사 만들면 이렇게 션 붙이면 돼요. consideration. 그러면은 이제 고려. 그죠? 고려사항 또는 뭐 숙고. 자, 근데 이 consider에서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considerate, 두 번째는 considerable 두 가지예요. 자, 먼저 considerate 고려를 많이 하는 성격, 다른 사람을 많이 고려해 준다는 건 배려가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considerate 하면요, 어떤 사람이 배려 깊은, 사려 깊은이에요. 자, 근데 considerable 이거는 뭐냐? 고려해 봄직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 사시면 제가 덤으로 귤이 막 10개가 파는 거야. 덤으로 제가 귤 하나 드릴게요. 이거 귤 하나 정도 서비스로 준다고 내가 뭐 사겠어? 손님 마음이 안 움직여요. 자, 이때 제가 귤을 2개 드릴게요. 3개 드릴게요. 4개 드릴게요. 서비스가 갈수록 많아져. 그러면 이제 그때 고객의 마음이 보너스가 2개, 3개, 4개 점점 많아지네.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어. 고려해 봄직하겠는데. 야, 저 정도면 이제 이 정도 보너스면 제법 상당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considerable이라는 것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즉 고려해봄직한 그만큼 양이 꽤 되는 상황일 때 우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considerable 뒤에는 여러분 상당한 양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하나 적어놓고 또 상당한 변화 어느 정도가 제법 이루어진 상태 이게 considerable이죠. 그래서 considerate, considerable 이 두 개의 의미 차를 누가 좋아할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너무너무 내는 거 좋아하겠죠. 그렇죠? 또 수능 우리 어휘 문제에서도 이거 두 개 다 같이 등장할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잘 기억해 두자. humble, 땅에 가까워지는 태도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땅으로 고개를 숙이거든 겸손한이죠. 겸손한, 또 겸손하게 만들다 동사까지 가능하고요. 자존심을 낮추다가 humble, 동사와 형용사 모두 가능한데 자 땅에 뭐 가깝게 허리를 숙이고 있죠. humbly, 겸손하게, humbleness, 겸손함, 우리 꼬리 보고 이제 품사 판단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예문에서 볼까요? Humbling experiences another can undergo. 문장이 어려운데 지금 전체 문장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겪다, undergo, 겪을 수 있는 험블링한 경험. 험블링하다는 건 험블하다란 동사에다 ing 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죠. 그죠? 나 늘 1등인 줄 알았는데 이번 시험에서 나 완전 밀려나서 저 꼴등했어. 어때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경험을 한 거죠. Humbling experiences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agent, 이게 여러분들이 act가 변한 거라고 상상하기 힘들죠. 자, agent, 대리인, 중개상 또는 요원. 그죠? 직원 이렇게 우리 에이전트를 쓰기도 하는데요. 자, 에이전트란 말의 egg 이 부분은 act에서 나온 말로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발로 대신 뛰어서 행동해주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사고 싶어. 근데 사고 싶은 그 대상이 쉽게 내가 막 여기 100원 있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큰 집. 땅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은데 아주 많은 세상의 집과 땅을 다 내가 일일이 알아볼 수 없잖아요. 나 대신에 물건들을 알아봐주면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런 곳들을 우리가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거든요. 그 업소 자체는 에이전시인데요. 거기서 활동하는 사자, 팔자를 대신에 활동하는 그 대리인들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이제 중개사 내지는 이제 중개상이 되겠죠. 자, 에이전시는요, 이제 그 업체나 혹은 그 회사 측을 가리키는 거고요. 에이전시는 에이전트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시면 되겠죠. 또는 뭐 이제 우리 요원, 발로 액션을 해주는 행동해주는 요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게 에이전트. 좋습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We need an agent. 우리는 뭔가 대신 활동해줄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죠? 발로 뛰어줄. To negotiate. 협상하기 위해서. The contract. 그 계약을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가운데서 양자의 협상을 발로 뛰면서 이끌어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우리 act 관련된 어근 가진 거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counteract. counter는 여러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해서 행동한다는 거는 counteract. 대응하다, 맞서다, counteract. interact. inter가 서로니까 서로 행동을 주고받는 거죠. 상호작용하다, interact. proactive. 자, 앞에서 행동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앞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주도적인, 그렇죠? 주도적인, 주도하는 proactive. transaction, trans는 가로질러서 행동해줘요. 여러 사람 사이에 가로질러서 사고 팔고 하는 행동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나 매매 같은 걸 transaction이라고 하죠. repeat, 다시 청하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게 repeat이죠. 자,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추구하는 게 repeat, 그죠? 반복하답니다. 보세요. 땅을 파는데 파고 또 파고 열심히 추구한 끝에 다이아몬드도 캐고 막 그랬네. 자, repeat. repetition, 명사부터 챙기도록 하죠. repetition, 반복. repetitive, 뭐냐면 반복적인. 그죠? repeatable, 반복할 수 있는, 되풀이할 만한. 근데 repeat을 우리가 ed를 붙이면 repeated가 되잖아요. 되풀이 되어진. 거기다가 ly 붙이면 되풀이 되어져서, 되풀이하여 또는 반복적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epeated는 반복적인, repeatedly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예문. muscle cells, 근육세포들이죠. 걔들은 can sustain, 견디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반복적인 contractions, 이건 수축이에요. 수축. 반복적인 수축을 견딜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근육을 막 펌핑업 시키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이게 수축을 주면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repeat, 반복하다. attempt, 자, attempt은 시도하다. 네, try 해보는 거죠. 뭔가에다가 try 하는 거니까. 뭔가 목표 여기 있네, 목표. 여기에다가 자꾸 시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attempt. 자, 명사로도 쓸 수가 있고요.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수능에 나온 거 볼게요. attempt to do something and fail. 자, 이때 attempt은 여러분 동사로 쓴 거네요. 그렇죠? 무언가를 하고자 attempt, 시도를 하고 and 실패를 하다. 이렇게 동사 두 개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자, 수능에 출제에 나오기로 attempt, 뭔가에다가 자꾸 시도하는 거죠. 어쨌건 시도하답니다. 그냥 tempt는 여러분 유혹하는 거였고요. attempt은 목표에 대고 자꾸 시도하는 거라서 정말 시도하다 노력하다가 되는 거죠. 자, attempt 뒤에 투부정사 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to 뒤에 여러분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겁니다.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cap, 취하다, 잡다. 단어 들어가 보도록 하죠. capable, capable. 자, capable에 cap 들었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able은 가능한이라는 느낌이니까. 자,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라서 능력이 있는 유능한 별표가 무려 3개. 자, cap, 취하다. 그죠? 여기에 동그라미 얘를 잡으려고 이 친구는 못 잡았죠. 근데 이 친구는 잡았어요. 그죠? 얘 잡을 수 있는 이 친구는 유능한 친구군요. capable, 유능한, 능력 있는. 얘를 갖다 이제 명사로 연결을 시키면 capability, 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 capacity 이것도 그 안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뜻이 됩니다만은 또 수용력, 그죠? 그 안에 얼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서 사람의 능력은 capability에 가깝고 capacity라는 거는 어떤 사물 안에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자, 그다음에 incapable, capable에다 인자 붙여가지고 반의어 만들어가지고 유능한의 반대 무능한이네, 그죠? 능력이 없는 이렇게 반의어까지 봤습니다. 예문 수능에 나온 걸 잘 봐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 be capable of, 요게 제일 중요하지. of가 같이 쓰인다는 거. 일단 humans, 인간들은 are capable of. 자, 이 형용사 capable은 능력 있는인데 비동사와 함께 쓰니까 능력이 있다가 되고요. of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다른 표현들이 연결되는 거죠. 뭐뭐 할 능력이 있다. 자, 무슨 능력이 있어요? operating the instrument, the instruments. instruments 이거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를 operate은 운용하다. 내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운영하다도 되고 운용도 되고 그래. 도구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때 be capable of 뒤에 명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ing 붙은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동명사라 그러죠.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어법 포인트도 같이 기억하기. 자, 그래서 be capable of 뭐뭐 할 능력이 있다. 우리 보통 가장 흔하게 뭐뭐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be able to를 많이 쓰더라. 그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 to는 뒤에 동사 원형 연결하는 게 포인트. be capable of는 전치사 of니까 뒤에다가 명사 내지 동명사 연결하는 게 또 어법의 중요한 포인트예요.